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곡성부터 전북 남원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침실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 국가지정 보호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시초소를 옮겼는데 습지가 보이지도 않는 장소에 옮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군 고달면과 전북 남원시 송동면 일대의 섬진강 침실습지. 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을 포함해 650여 종의 생물종이 사는 하천형 습지입니다. 환경부는 자연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2016년 11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침실습지 주변에 설치된 감시초소입니다. 습지 내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곳인데 안에서 보면 제방에 가로막혀 습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 습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감시초소가 있었지만 곡성군이 주변 편의시설을 만들며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위치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영산강청은 동의했고 곡성군은 예산 800만 원을 들여 초소를 옮겼는데 습지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변경할 초소 위치까지 사전에 협의했던 영산강청은 보름여 만에 다시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영산강청은 감시초소 위치 변경 과정이 부실했다고 인정하고 원래 자리나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방안 등을 곡성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좀 더 이제 감시 역할을 더 강조해서 다시 옮길 수도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후에 환경당국의 어설픈 행정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됐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 4년 구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겠다며 오늘 탈당계를 내고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유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민주당은 3인 경선을 치러 김희강 전 광주시 대변인을 광주 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당 원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목포시장 후보자 결정을 당원 여론조사는 빼고 일반인 여론조사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민주당 전남 두 당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8천여 명의 민주당 입당 원서가 유출되면서 중앙당이 목포시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를 방문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광주 전남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밝힙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모레 광주에서 광주 전남 권역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광주 전남 각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인수위 지역 공약에 포함되지 못한 현안 사업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남 하동의 명물인 섬진강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2년 전 수해 피해 등으로 제첩 채취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경남 하동군이 서식지 회복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차운방송전국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사이에 둔 섬진강. 어민들이 빨간 대야와 함께 강물을 따라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제첩잡이에 열심입니다. 하동 제첩잡이는 전통 방식을 사용합니다. 갈퀴가 달린 거랭이라는 어글을 활용해 강바닥을 훑으면서 제첩을 잡습니다. 제첩 시기가 5월달, 6월달 최고 맛이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한참 맛이 좋을 시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2020년 여름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강물이 범람해 퇴적물이 서식지를 쓸어내면서 제첩 서식지 상당수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제첩 채취량은 2019년 610톤에서 수해가 난 이듬해 462톤,
지난해 178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강바닥 모래 준설 작업이 진행돼 제첩잡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 기대를 가지고 좀 생산량이 조금. 하동군은 제첩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어린 제첩 인공 종자 방류와 서식지 회복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에서 채취될 제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190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제첩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식지도 확대되고 5월 말경에는 저희가 인공 종자를 살포를 해가지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자 섬진강 명물인 전통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전북 임실군 옥정호 주변에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전주방송총국 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케이블카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우남교에서 나래산 정상까지 840m 구간에 설치하고 모노레일은 요상공원에서 국사봉 전망대까지 800m 구간에 조성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케이블카 3km와 모노레일 750m 구간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붕어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그치지 않고 우남대교와 나래산, 국사봉을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은 발효 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에는 버블 공연과 고추장 샌드위치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순창 발효 테마파크는 지난해 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창에서 즐거움 가득한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대표 경관 농업축제인 고창 청보리 축제가 15일까지 3년 만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 공읍면 학원 관광농원에서 보리밭 사이길 걷기와 트랙터 관람차 체험 등이 진행되고 향토식품 홍보관 등이 운영됩니다. KBS 뉴스 한현철입니다. 오늘 비교적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8.9도로 평년 수준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온이 다소 낮은 오늘과 내일 아침은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서 수요일에는 한낮 기온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한평 19도, 나주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1도, 보성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한낮 기온 18도, 강진과 장흥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6도로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1명으로 지난 2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광주에서는 886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995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별 확진자 수도 세 자릿수로 내려가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서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제양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 형사부는 운전 중 신호 위반에 단속된 것 같다며 도로 위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